안녕하세요, 아스리입니다. 앞선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연금저축에서 채권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채권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환해지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해지 ETF에 대한 비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에이스 ETF의 분배금을 제대로 더하지 않는 큰 실수를 했는데요. 그 때문에 월요일에 올렸던 영상과 이 오른쪽 영상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지적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대로 올해 5월에 상장한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합성 환해지 ETF도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연초 대비 24bp 상승하였고 TLT ETF는 2.9% 하락하였습니다. 채권의 3배 레버리지인 TMF는 약 16.5%나 하락을 하였는데요.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간에 오르고 내릴 때는 3배이지만 지금과 같이 횡보장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에서 투자 가능한 ETF인 에이스 ETF는 3월 상장 이후 10.3%, 코덱스 ETF는 연초 대비 4.5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7월 중순쯤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3% 후반대에서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누가 이런 상황을 예측이나 했을까요? 단기간의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경제 호황에는 주가와 물가, 기준금리가 오르고 미국 국채 ETF는 하락하지만 경제 위기 시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고 물가지수와 실업률도 경제 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보니 당분간은 기준금리의 하락 내지 동결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제 생각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8월 17일자 패드워치를 보시면은 현재 금리 5.25에서 5.5% 수준에서 동결 후에 내년 5월부터 금리 하락이 예상되었는데 8월 25일 저녁 잭슨 홀 미팅과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가능한 쪽으로 기울었고 현 금리보다 인하하는 시기는 내년 5월에서 6월로 한 차례 미뤄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29일 있었던 미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가 안 좋게 발표되면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논리가 확산되면서 잭슨 홀 미팅 이전보다도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릴 필요 없이 우리가 정한 비율대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만한 채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30년 만기 장기채권 ETF들은 모두 환해지 ETF로 현재와 같은 고금리 및 고환율 시기에 투자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소개드렸던 코덱스와 에이스 ETF의 수수료는 코덱스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에이스 ETF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두 ETF의 운용 규모는 에이스 ETF가 코덱스 ETF를 역전했는데요. 낮은 수수료와 월 분배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의 안전자산 30%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 마케팅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합성 환해지 ET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채권은 원금과 이자에 동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30년 만기 채권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20년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립 채권은 이자와 원금을 분리해서 대부분을 원금 스트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높은 듀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듀레이션은 높을수록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데 주황색이 보통의 채권, 파란색이 스트립 채권의 지수입니다. 스트립 채권이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크게 내려가는 변동성이 더 높은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합성 환해지 ETF의 수수료는 0.1645%로 낮은 편이고 다른 두 개의 ETF의 듀레이션이 17년 전후인데 비해서 타이거 ETF의 듀레이션은 26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분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만 하더라도 200억이 채 되지 않았었는데 운용 규모가 700억대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주에 47,000원이나 되기 때문에 운용 규모 대비 거래량이 적고 호가가 넓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럼 TLT와 국내 상장 ETF 3종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에이스 ETF의 분배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이전 자료인데요. 분배금을 누적해서 더하지 않아서 코덱스 ETF에 비해서 에이스 ETF의 수익률이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8월까지 분배금을 누적하여 더한 제대로 된 자료인데요. 에이스와 TLT ETF는 매달 분배금을 반영하였고 타이거 ETF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스 ETF가 분배금을 5월부터 지급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 4월 데이터는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시장 종가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8월에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에이스 ETF가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4개월을 종합한 결과에서도 에이스 ETF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TLT ETF와 비교했을 때도 거래가 가능한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비교는 어렵지만 준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스 ETF와 TLT 모두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TLT ETF 분배금은 배당과 동시에 15% 세금이 발생하지만 에이스 ETF는 연금계좌로 거래 시 과세 이연을 하는 동안 수익을 누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거 ETF의 경우에는 6월에 상장 초기여서인지 다른 ETF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7월부터는 듀레이션이 큰 ETF답게 시원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기준가로 봤을 때에도 역시 에이스 ETF의 수익률이 코덱스 ETF보다 좋았으며 시장가와의 계리율도 더 낮았습니다. 그럼 올해 30년 미국채 금리의 단기적 변화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 시 ETF의 수익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전에 채권 ETF들의 듀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는 16.7년, 에이스는 17.4년, 타이거는 26.7년입니다. 듀레이션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듀레이션이 커질수록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듀레이션만 봐서는 코덱스의 변동성이 가장 낮고 타이거의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먼저 금리 상승 시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ETF들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하락 시에는 예상했던 대로 5월달 한 번을 제외한 3번의 경우에서 에이스 ETF가 코덱스 ETF에 비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최고의 변동성을 보여준 것은 역시 타이거 ETF였습니다. 그럼 금리 하락 시에는 에이스 ETF가 더 많이 상승했을까요? 이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에이스 ETF가 코덱스 ETF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코로나 위기처럼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격히 변한다면은 코덱스 ETF가 에이스 ETF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패드워치를 보셨듯이 예측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자산 분배 차원에서 코덱스 ETF보다는 에이스 ETF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월간으로는 에이스 ETF가 분배금 포함 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것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거 ETF의 경우에는 상승시와 하락시 두 ETF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운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금리 동결 하락이나 지금이 고점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합성 환해지 ETF도 좋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 ETF를 조금 매수하였고 계리율과 거래량, 수익률을 보면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럼 1%의 시장금리가 변동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미국 국채 30년 만기 시장금리가 1% 정도 변동했을 때 TLT와 코덱스 ETF의 변동성을 찾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금리가 1% 변동할 때 듀레이션 정도만큼 변동한다고 합니다. TLT ETF의 듀레이션이 17.52년이니까 시장금리 1% 상승하면 약 17.52%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역시 TLT는 16.55%에서 22.51%로 평균 19.53%로 1.2%의 오차율을 보였고 코덱스 ETF는 평균 18.75%로 2% 정도의 오차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과거 ETF의 듀레이션과 현재의 듀레이션이 같지 않고 무한하게 변동하는 구간에 비해 급격하게 변동하는 구간에는 시장금리와 채권 ETF의 괴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 금리가 변동하면 이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계산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는 아슬이었습니다.